이제 우리는 4대 요소 명상 수행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매번 좌선시마다 한 종류의 선정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 종류의 선정을 수행했습니다. 선정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선정을 선택하세요. 만약 흰색 가시나 선정을 좋아한다면 매 좌선시마다 윗바사나나 4대 요소 명상을 수행하기 전에 흰색 가시나를 사선정까지 수행하세요. 매 좌선시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빠다까 선정이라고 합니다. 빠다는 다리 혹은 발입니다. 빠다까 선정은 윗바사나의 발이 되는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선정을 빠다까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정에 기반해서 윗바사나를 수행한다면 여러분의 통찰지는 매우 예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정은 아주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선정도 매우 높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바람에 따라 다른 선정으로도 가능합니다. 문제없습니다. 선정은 매우 강력합니다. 높고 깊은 선정입니다. 이 깊은 선정으로 4대 요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4대 요소를 매우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심자에게 우리는 하나씩 가르칩니다.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땅, 물, 불, 바람의 요소입니다. 땅의 요소에는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의 6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물의 요소에는 흐름과 응집의 2가지 특성이, 불의 요소에는 뜨거움과 차가움의 2가지 특성이, 바람의 요소에는 지탱의 특성과 미미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12가지 특성을 반드시 식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식별해야 할까요? 먼저 아나빠나 사선정이나 흰색 가시나 사선정을 먼저 수행합니다. 사선정에서 출정해서 식별해야 하는데 우리는 초심자에게 밈을 먼저 가르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밈, 숨을 내쉴 때 밈으로 머리 중앙에 주의를 기울이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밈의 특성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손을 누른다면 마음속으로 손에 주의를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르고 있는 동안 밈의 특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숨을 들이쉴 때 밈, 숨을 내쉴 때 밈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밈의 특성을 볼 수 있다면 밈의 상태에만 집중을 하세요. 밈이라는 역할의 특성에만 집중하세요. 밈의 특성에 몇 분 정도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밈의 특성이 매우 선명하고 분명할 것입니다. 그때 머리 안에서 머리 바깥으로 주의를 천천히 옮기면 밈의 특성을 머리 전체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에서 밈의 특성을 보고 난 후 근처부터 몸 전체적으로 발끝까지 밈의 특성을 보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거듭해서 밈의 특성을 만족할 때까지 보세요. 그런 다음 다른 특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성을 추가하기 전에 나는 여러분께 일러두고자 합니다. 이때에는 모든 몸의 움직임에서 밈의 특성을 보기 위해 노력하세요. 여기서 굽히면서, 밈 펼치면서, 밈, 모든 몸의 움직임의 순간에는 밈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동안, 발을 땅에 놓는 동안에도 밈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도 밈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몸의 움직임의 순간에서 밈의 특성을 보도록 하세요. 만약 밈의 특성을 완전하게 볼 수 있다면 단단함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단단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접촉하는 모든 곳에 단단함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두 이빨을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은 단단함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단단함이 몸 전체로 퍼지도록 하는 것, 혹은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은 밈과 단단함이라는 2개를 동시에 식별하도록 하세요. 밈, 단단함, 밈,
단단함, 밈은 이미 몸 전체적으로 식별했기에 쉬울 것이고, 밈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때 단단함도 함께 몸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몸 전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밈과 단단함을 몸 전체에서 식별할 수 있다면 모든 몸의 동작에서 밈, 단단함, 밈, 단단함으로 만족할 때까지 식별하세요. 이렇게 거듭해서 수행한 다음에는 거침을 식별하세요. 거침은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문지르면 거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 위를 혀로 밀어서 문지르면 거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역으로부터 거침을 식별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수행자들은 밈과 단단함을 거듭해서 식별한다면 마치 벌레가 피부를 기어가는 것처럼 거침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점차 분명해질 것입니다. 밈, 단단함, 거침, 이 세 가지를 모든 몸의 동작에서 함께 식별하세요. 이렇게 수행하면 밈의 특성을 보게 될 때 단단함과 거침의 특성도 함께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통찰지가 점점 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거움입니다.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이 밈, 단단함, 거침을 식별할 때 무거움의 특성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곳을 누르세요. 그러면 무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몸의 동작에서 밈, 단단함, 거침, 무거움, 이 네 가지를 함께 식별하세요. 또 다른 하나는 지탱입니다. 지탱은 바람의 요소의 특성입니다. 단단함과 함께 지탱을 식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매우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지탱을 나중에 가르칩니다. 무엇이 지탱일까요? 복도가 거의 다 쓰러져 갑니다. 그때 다른 지탱하는 것이 있다면 안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지 않다면 몸을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지탱을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 지탱이 없다면 넘어질 것입니다. 이런 지탱으로 인해 우리는 몸의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탱이 없다면 우리는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탱이 선명하지 않으면 단단함과 지탱을 식별하세요. 그래서 밈, 단단함, 거침, 무거움, 지탱 모두 5가지입니다. 모든 몸의 동작에서 이 5가지를 하나씩 식별하세요. 거듭해서 식별하면 거의 동시에 모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움입니다. 아랫입술 안쪽을 긴장을 풀고 혀를 대면 부드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 영역으로부터 부드러움으로 식별하면 서서히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부드러움이 매우 선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역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뼈도 부드럽지만 살처럼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수행자들은 몸 전체에서 부드러움을 식별할 때 이 부드러움은 매우 선명합니다. 그들의 몸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움의 특성 때문에 몸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하나는 매끄러움입니다. 온몸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울 때 그때 주의를 매끄러움으로 전환하세요.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아랫입술 안쪽에 혀를 대고 침과 함께 문지르면 매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함께 매끄러움에 주의를 기울이면 둘이 함께 몸 전체적으로 곧 퍼져나갈 것입니다. 부드러움과 매끄러움이 나타나면 가벼움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그룹입니다.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은 하나의 그룹이고 단단함,
거침, 무거움이 하나의 그룹입니다. 이들 6가지는 땅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움과 매끄러움은 분명한데 가벼움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거움이라는 반대의 특성을 식별하세요. 전체 몸이 무거워졌을 때 손가락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내리면 그때 여러분은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부터 몸 전체적으로 가벼움을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모두 합해서 8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밈, 단단함, 거침, 무거움, 지탱,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입니다. 모든 몸의 동작에서 이 8가지를 거듭해서 보도록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만족하면 다른 2개는 매우 쉽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입니다. 모든 곳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뜨거움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적으로 식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 다음은 차가움입니다. 코끝에서 들숨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들숨은 차갑습니다. 이 영역에서부터 몸 전체적으로 차가움의 특성을 식별하세요. 열과 차가움은 불의 요소, 지탱과 밈은 바람의 요소,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은 땅의 요소입니다. 모두 10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설명한 10가지 순서대로 특성을 거듭 반복해서 수행하세요. 이와 같이 수행하면 다른 특성인 응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응집은 여러분이 주먹을 쥐게 되면 조임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응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밈과 단단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식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몸 전체에 걸쳐서 응집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흐름입니다. 만약 30 이상을 식별하는 수행을 했다면 이것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피를 식별했기 때문입니다. 피의 순환, 이것이 흐름입니다. 특별히 몸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피의 순환을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관습적인 진리에 따르면 빨리어로 사산빠라라고 합니다. 초심자들은 깔라빠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4대 요소 수행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깔라빠를 보기 전에 일반적인 그룹으로 식별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그룹이란 예를 들어 물은 혼자 일어나지 않고 항상 4대 요소와 함께 일어납니다. 같은 방식으로 땅의 요소도 홀로 일어날 수 없고 안에 있는 다른 요소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4대 요소를 그룹으로 식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식별할 때에 이 특성들이 함께 일어나지만 이것들을 하나씩 구분해서 식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특성들을 식별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진짜 특성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굳게 결합됨을 부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궁극적인 물질을 신속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물질을 보기 전에는 반드시 이 방식으로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사산바라 빠타위, 사산바라 압보, 사산바라 떼조, 사산바라 와요라고 합니다. 그들의 결합과 함께 또는 그들의 부수들과 함께 수행해야만 합니다. 12개의 특성들을 다시 순서대로 식별해 보겠습니다. 밈, 단단함, 거침, 무거움, 지탱,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뜨거움, 차가움, 흐름, 응집입니다. 이 순서대로 거듭 반복해서 식별하세요. 만약 아주 빨리 식별할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친 방법으로 바꾸어서 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땅, 물, 불, 바람의 요소 순서입니다. 그래서 땅, 물, 불, 바람의 순서대로 다시 수행해야만 합니다. 땅의 요소인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물의 요소인 흐름, 응집,
불의 요소인 뜨거움, 차가움, 바람의 요소인 밈, 지탱의 순서로 다시 수행하십시오. 여러분은 당신은 왜 밈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칩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밈의 특성을 식별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밈은 다른 요소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밈, 이런 식으로 수행하면 다른 요소들도 천천히 분명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가야만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흐름과 응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촉감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상은 흙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물의 요소와 접촉한다면 이것이 흐름인지 아닌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촉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의 문 인식 과정으로는 흐름과 응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의 요소인 단단함을 우리가 접촉한다면 그 단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 요소를 접촉하면 뜨거움이나 차가움을 느낄 수 있고, 바람의 요소를 접촉하게 되면 움직임, 밈, 그리고 지탱의 특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흐름과 응집은 쉽지 않으며 그것은 촉감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식별하려면 다른 특성들이 두드러질 때 식별하여 비로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흐름, 응집, 뜨거움, 차가움, 지탱, 밈으로 12가지입니다. 이 순서대로 거듭해서 수행하세요. 만약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흐름, 응집, 뜨거움, 차가움, 지탱, 밈의 순서로 수행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여러분은 이 특성들을 매우 빨리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단단함에서부터 밈까지 모두 12개입니다. 여러분이 이 12개의 특성들을 몸 전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한 회입니다. 1분에 2~3번 매우 빨리 식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을 서서 몸 전체를 보는 것처럼 보세요. 몸을 전체적으로 보는 동안 주의를 여기저기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온몸을 전체적으로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동안 특성들을 하나씩 식별하세요.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흐름, 응집, 뜨거움, 차가움, 지탱, 밈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 특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의 동시에 볼 수 있으면 그때 4개의 그룹으로 전환하세요. 4그룹은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을 땅의 요소로, 흐름, 응집을 물의 요소로, 뜨거움, 차가움을 불의 요소로, 지탱, 밈이 바람의 요소이며 특성들을 땅, 물, 불, 바람, 땅, 물, 불, 바람 이런 식으로 4대 요소로 식별하는데 집중하세요. 집중을 계속해서 개발할 때 여러분은 몸을 볼 수 없고 오직 4대 요소에 결합된 무더기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4대 요소를 대상으로 집중을 계속해야 합니다. 집중이 더욱더 개발되면 그때 온 몸이 하얀 형태 또는 회색빛 연기 색깔의 형태로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연기 색깔의 형태 안에서 4대 요소를 계속해서 식별해야 하고, 만약 그 연기 색깔의 형태 안에서 4대 요소에 집중을 계속할 수 있으면 그 연기 색깔이 목화솜 같은 하얀 색깔로 바뀔 것입니다. 그 하얀 색깔의 형태에서 계속해서 4대 요소를 식별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파악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식별해야 할까요? 그 하얀 형태에서
4대 요소를 식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는 단단함을 온몸에 걸쳐서 식별하도록 가르칩니다. 그 하얀 형태에서 단단함을 식별하게 하고 난 다음 하얀 형태 안에서 단단함과 거침 두 개를 식별하도록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천천히 하나씩 더해가면 그 하얀 형태에서 12개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삼매가 충분한 수행자들은 그것을 분명하고 쉽게 파악합니다. 그 하얀 형태는 4대 요소의 무더기일 뿐 그들은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하얀 형태에 집중을 계속해야 합니다. 4대 요소 대상에 대한 집중이 개발되면 얼음 덩어리나 혹은 유리 같은 투명한 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투명한 몸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청정도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5가지 투명한 요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모두 5가지 투명 요소가 있습니다. 빨리어로는 빠사다 루빠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거울처럼 투명합니다. 이것은 청정도론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곳에 안개가 꼈다면 차 앞 유리가 뿌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을 잘 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삼매는 궁극적인 실제를 볼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인 실제를 보기 전에 하얀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하얀 형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단지 4대 요소의 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궁극적인 실제를 통찰하지 못합니다. 삼매가 더욱더 깊어질수록 투명한 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궁극적인 실제의 단계입니다. 거의의 뜻은 이것이 궁극적인 물질을 보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 투명한 형태에서 다시 4대 요소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 투명한 몸 안에서 4대 요소 대상에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삼매가 개발될수록 그 투명한 몸에서 강력하고 빛나는 빛이 발산될 것입니다. 그 투명한 몸은 강력한 빛을 발산시킬 것입니다. 그 빛의 도움으로 30 이상을 식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30 이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궁극적인 실제를 보고자 한다면 그 투명한 형태에서 다시 공간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공간을 볼까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손을 보면 그곳에서 작은 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구멍에서 몸털이 나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 투명한 몸에도 작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을 지혜의 빛으로 통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지혜의 빛은 매우 밝을 것이고 금방 공간을 볼 것입니다. 그 공간을 보자마자 여러분은 깔라빠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하는 단계이고 다시 각각의 깔라빠에서 4대 요소를 식별해야 합니다. 깔라빠들은 매우 작고 일어나자마자 매우 빨리 사라지기에 초심자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지 않도록 무시해야 합니다. 그때 오직 요소만을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씩 하나씩 시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단단함을 식별하고 하나의 깔라빠 안에서 단단함을 식별해야 합니다. 거듭 반복해서 식별하세요. 우리의 몸에는 셀 수 없는 많은 깔라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깔라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깔라빠에서 단단함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하나를 추가해서 몸 전체에서 단단함과 거침을 식별하고 한 깔라빠 안에서 다시 단단함과 거침 2개를 함께 식별하세요. 그리고 3개를 함께, 4개를 함께 이런 식으로 식별하면 한 깔라빠 안에서 4대 요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깔라빠 안에는 8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단단함, 거침, 무거움이 한 그룹이고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이 한 그룹. 만약에 단단함, 거침, 무거움 그룹이 선명하면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그룹은 선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한 깔라빠 안에서
두 개의 특성을 한꺼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립하는 특성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세 개의 벽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흙벽돌이고, 다른 하나는 벽돌이 되기 전 상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완성된 벽돌입니다. 만약 이 세 개를 함께 비교한다면, 건조되기 전의 벽돌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가운데의 부분은 단단합니다. 이미 완성된 벽돌은 매우 단단합니다. 먼저 이 두 개만을 비교할 때 이것은 부드럽고 이것은 단단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흙벽돌도 물론 부드럽지만 거기에도 약간의 단단함이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매끄러움과 거침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반대됩니다. 여기 이것은 매끄럽지만 나일론과 비교한다면 나일론은 더 매끄럽고 이것은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할 때 매끄러움과 거침이 있습니다. 무거움과 가벼움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 깔라빠 안에는 두 그룹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단단함, 거침, 무거움이 존재한다면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이 존재한다면 단단함, 거침, 무거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흐름과 응집, 한 깔라빠는 강과 같지 않아서 흐르지 않습니다. 오직 물기만 있고 응집의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흐름도 물의 특성은 약간 있지만 강의 흐름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깔라빠를 보기 전에는 강의 흐름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몸 전체에서 식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뜨거움과 차가움, 불의 요소입니다. 만약 뜨거움이 선명하면 차가움은 분명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입자여서 이 작은 입자 안에서 두 개의 특성을 함께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도일 뿐입니다. 이곳은 따뜻하고 바깥은 차가울 것입니다. 물론 차가운 것도 온도가 있습니다. 만약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갈 때 온도가 내려가면 우리는 차갑다고 말하고 올라가면 뜨겁다고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뜨거움과 차가움을 고정할 수 있을까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비교적 더 춥고 덜 춥고 비교적 덜 뜨겁고 더 뜨겁고 일 뿐입니다. 그래서 열이 있다면 차가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차가움이 존재하면 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특성입니다. 지탱과 밈은 바람의 요소입니다. 지탱과 밈은 두 개 다 분명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단단함, 거침, 무거움, 흐름, 응집, 뜨거움, 지탱, 밈으로 8개이고 또는 단단함, 거침, 무거움, 흐름, 응집, 차가움, 지탱, 밈으로 8개입니다.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흐름, 응집, 뜨거움, 지탱, 밈으로 8개이고 또는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흐름, 응집, 차가움, 지탱, 밈으로 8개입니다. 한 깔라빠 안에 8개가 존재합니다. 8가지 특성을 각각의 깔라빠 안에서 주의 깊게 식별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깔라빠 안에서 8가지 특성들을 식별한다면 이제 눈의 문, 귀의 문, 코의 문, 혀의 문, 몸의 문으로 가십시오. 만약 우리가 눈의 문에서 깔라빠들을 나눈다면 투명한 깔라빠와 불투명한 깔라빠입니다. 육문에서의 투명한 깔라빠 안에서 4대 요소를 식별하고 불투명한 깔라빠 안에서도 4대 요소를 식별하십시오. 이 4대 요소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훈련하세요. 동시에 식별할 수 없다면 거듭 반복해서 시도하세요. 그러면 이 4대 요소를 각각의 깔라빠 안에서 동시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각의 깔라빠 안에서 4대 요소를 동시에 볼 수 있다면 이런 형태의 삼매를 사마타 수행의 마지막 단계이자 윗바사나 수행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윗바사나 수행의 시작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각각의 깔라빠 안에서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등을 식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63개의 안문, 이문, 비문, 설문, 신문, 심장 등 궁극적인 물질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의 단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은 머리털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까야 빠사다 밖의 머리털은 까야 빠사다는 신식의 토대입니다. 신식은 까야 빠사다의 의지에서 일어납니다. 안식은 눈토대, 이식은 귀토대, 비식은 코토대, 설식은 혀토대, 신식은 몸토대의 의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각각의 다른 토대입니다. 궁극의 정신을 식별하기 원하면 이들 토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눈토대의 식별 없이 여러분이 안식을 식별한다면 그것은 피상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눈토대의 의지에서 7가지 마음부수들과 함께 안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일념, 생명기능, 주의입니다. 이들 7가지 보편적인 마음부수와 함께 안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두 8가지 정신입니다. 이 8가지가 눈토대의 의지에서 일어납니다. 이 8가지 정신 요소를 보지 않고서 윗바사나를 수행한다면 그 수행은 피상적일 뿐입니다. 각각의 깔라빠에서 궁극적인 물질을 보지 않고서 윗바사나를 수행한다면 그 윗바사나는 피상적일 뿐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인 청정도론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정도론은 위대한 학자들을 위한 것이라 초심자는 이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경전과 주석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그 경전과 주석서들을 따라 배워야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붓다고사 반떼는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스리랑카인이 아니라 인도인이었습니다. 많은 스리랑카 마하테라들은 이 청정도론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책입니다. 스리랑카 마하테라들이 그의 책을 읽고 그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위대한 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초심자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정도론을 읽기 전에 약간의 기초를 위해 아비담마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적어도 28가지 종류의 물질, 어떻게 깔라빠로 일어나는지, 몇 가지 깔라빠가 있는지, 그리고 52가지 마음부수, 89가지의 마음의 종류 등등.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인식과정은 어떤지 알기 위해서 시도해야 합니다. 인식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윗바사나를 수행한다면 여러분의 윗바사나는 피상적일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정신과 물질을 보라고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마하사띠빠탄나 숫다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안으로 몸으로 통찰하면서 머문다. 또는 그는 바깥으로 몸으로 통찰하면서 머문다. 또는 그는 둘 다 안과 밖의 몸으로 통찰하면서 머문다. 무엇이 몸입니까? 이 해석은 많은 수행자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해탈도론에 의하면 사리뿌따 반떼께서는 이 몸에 대해서 2가지 종류의 몸, 나마까야와 루빠까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마까야, 루빠까야. 나마까야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마는 정신이고 루빠는 물질입니다. 까야는 무엇입니까? 나마는 물론 루빠도 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결합된 물질 혹은 정신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무더기로 일어납니다. 이 무더기를 일러 까야라고 하고 이 까야를 몸으로 번역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서양인들과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은 몸도 맞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어쩐지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서 까야의 뜻은 단지 그룹을 의미입니다. 그들은 무더기로 일어나고 하나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입자인 깔라빠도 최소한 8가지 종류의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깔라빠 안에는 지수와 풍의 요소, 색깔, 냄새, 맛, 영양소의 요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이것이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최종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더기로만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정신도 예를 들면 안식, 즉 안문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적어도 8가지 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그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도 무더기로 일어납니다. 물질도 무더기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루빠까야, 나마까야라고 합니다. 루빠까야와 나마까야를 식별할 때 내부에서 먼저 식별해도 되고 외부에서 먼저 식별해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수행자들은 내부에서 먼저 식별합니다. 외부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정신은 식별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자로서 일반적으로 식별해야지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식별 영역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씩 하나씩 식별하는 것은 부처님의 식별 영역이지 제자들의 식별 영역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씩 자세하게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처님께서는 어떤 명상 주제가 수행자에게 적당한지를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습관적인 경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그들은 습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스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모든 사람에게 우스개 말을 합니다. 그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지합니다. 그들은 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습관적인 행동 또는 습관적인 경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많습니다. 성내는 기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착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재산에 대해서 집착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기질을 또한 이해합니다. 이제 그들은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욕심도 없고 성냄도 없고 라가도 없고 도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들은 이런 기질이고 저런 기질이다 라고 이미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사화가들은 꿰뚫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자 하면 한 종류의 신통력을 전문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을 프라찌따 위짜냐나 아빈냐나, 즉 타심통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자면 그들은 10개의 가시나로 팔선정을 14가지 방법으로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의 신통 제1의 비쿠는 아누루따 반떼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대열반을 이루기 직전에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완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알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사촌인 아누루따 반떼, 그는 신통 제1입니다. 이것도 또한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윗바사나를 수행할 때 반드시 외부의 정신을 하나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식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부로, 외부로, 다시 내부로, 외부로, 둘 다 함께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한 번의 좌선 시간에 내부로 혹은 며칠이나 몇 달간 내부로 부지런히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외부로, 이것도 또한 며칠 정도, 그 다음은 한 번의 좌선 시간 안에 내부로, 외부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동안에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궁극의 정신과 물질 식별을 마치 맺다 수행하는 것처럼 약간 더 멀리, 내부로, 외부로, 궁극의 정신과 물질을 조금씩 멀리 31천까지 확장해서 천천히 식별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자가 윗바사나를 수행할 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물과 무생물, 둘 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외부를 식별하고자 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 근처에 옷감입니다. 이 옷은 매우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만지면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뜨거움, 차가움, 밈, 지탱, 흐름, 응집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4대 요소의 궁극적인 물질을 내부에서 먼저 식별해야 합니다. 지혜의 빛의 도움으로 주의를 여기로 기울여서 4대 요소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옷감은 보지 못하고 오직 작은 입자인 깔라빠만을 볼 것입니다. 이 깔라빠를 분석하면 각각의 깔라빠에서 8가지 종류의 물질인 지수와 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만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깔라빠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지를 꿰뚫어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한 깔라빠 안에는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불의 요소는 새로운 세대의 깔라빠를 생산합니다. 이 깔라빠를 분석하면 역시 8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있고 8가지 중에 또한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는 온도입니다. 이 불의 요소도 또한 새로운 세대의 깔라빠를 생산합니다. 이 방식으로 무생물 세계에서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도 옷감이고 어제도 옷감이고 내일도 역시 옷감일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만약 새로운 세대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점차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의 물질을 식별한 다음 다시 내부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부로, 외부로 두세 번 반복한 다음 마루에서 4대 요소 등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로, 외부로, 내부로, 외부로 전체 무생물 세계까지 물질을 식별하세요. 여러분은 산과 나무들을 볼 수 없고 오직 작은 입자만을 볼 것입니다. 이 입자를 분석하면 8가지 종류의 물질들로 동일합니다. 무생물의 세계는 모두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궁극의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면, 그러나 궁극의 정신을 식별하는 것은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외부로 여러분은 다른 단계로 가야 합니다. 다른 단계로 가기 전에 여러분은 궁극의 정신을 완전히 식별해야 합니다. 4대 요소 수행법이 끝났습니다. 다음 편은 물질 식별 수행입니다. 망갈라 위하라.